안녕하세요.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입니다. 3월이 들어서 날씨가 따뜻해지나 했더니 또 추웠다가 오늘은 또 조금 따뜻했다가 이래저래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날씨처럼 약간의 변화의 기조를 보이는 게 가정법원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특히 특유재산에 대해서 약간의 변화가 제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유재산에 대한 이건 정말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 판사님 특유의 성향일 수도 있고 가정법원 전체의 기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요즘 최근 2023년 들어서 느낀 특유재산 분할에 대한 느낌도 전달해 드리고 특유재산 분할에 대해서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최태원 회장 얘기를 계속 드리게 되는데요. 이 재판에서 사실은 되게 이슈가 된 게 이거 주식에 대해서는 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분할 못 받아? 이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판례는 좀 이례적이긴 하군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약간 법원이 특유재산 분할에 대해서 경직된 태도로 약간 돌아선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조심스럽게 들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유재산은 원래 분할이 안 되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상속받은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부부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야 라고 보는 게 원칙이지만 사실 원칙보다 더 많은 예외. 아니 어떻게 그거를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딱 그것만 분할 안 된다고 그건 나눌 대상이 아니야 라고 그것만 뺄 수 있어? 오히려 특유재산도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다 나눠서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예외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요즘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판례가 설시하고 있는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 형성에 기여한다고 볼 때만 그게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판례가 이걸 예외적으로 하고 있는 그 원칙과 예외에 요즘 충실하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기조를 사실은 일반인들이 더 쉽게 감지하십니다. 왜냐하면 요즘 저한테 많이들 물어오시는 게 나 회사를 정말 뼈 빠지게 운영했고 내가 회사 운영하는데 부인이 기여한 게 뭐가 있어. 내가 회사 이거 주식회사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부인이 기여한 게 뭐가 있냐고. 기껏해야 거기에 직원으로 등재해놓고 뭐 장부 조금 정리해주고 그런 정도지. 이거에 대한 회사를 일군데 뭐 기여한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그 판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제가 판례를 하나 찾았는데요. 판례 사안을 살짝 소개하자면 이 판례 내용상으로 보자면 제가 파악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판례는 2021년 판례였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혼인기간이 거짐 20년에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2002년에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녀도 한 명 있었어요. 그런 정도면 사실은 보통은 어떻습니까? 혼인기간이 20년에 이르면 반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이들 그게 상식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 판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남자는 의사, 개원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집안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탄탄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말하자면 회사 대표인 거죠. 이 병원 의사하고 상관없는 회사 대표. 그리고 부인은 이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를 해놓고 여기서 급여나 그 회사 주식의 배당 수익으로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 소득으로 이제 말하자면 생활도 한 거죠. 생활비도 사용하고. 이 회사는 멀쩡한 주식회사였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에 재산이 되게 많죠. 시아버지 회사에 재산이 되게 많은데 여기 주식도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회사에 대한 지분도 다 나눠서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여자분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에 설시하는 것이 뭐라고 설시됐냐? 이건 읽어볼게요. 상대방 역시 급여, 배당 수익 등으로 혼인기간 동안 상당한 소득을 얻은 점, 그리고 상대방 부친, 시아버지의 재산 상황에 비춰서 이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서 여자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을 걸로 보이는 점. 자,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 집 원래 잘 산다는 거예요.
네가 그 집 원래 잘 살고 그 집 주식 원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너가 그냥 일상생활을 전업주부로서 영위하고 애 한 명 키운 것이 그 주식의 재산 유지나 형성에 도움이 뭐가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 주식의 유지에 협력해서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거를 보면은 사실은 20년이나 살았는데 회사의 주식으로는 여기 이제 이거 보면은 수백억 규모였던 걸로 보여요. 근데 거기서 못 가진다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영상에서도 찍은 적이 있지만 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법원이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거기다 대해서 또 하나 더 제가 하나 찾은 건데 보험금. 이거는 이렇게 이 보험금 사례는 잘 사는 경우가 아니었어요. 그냥 혼인 생활을 하다가 어느 일방이 암 진단 이런 거 고해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진단금을 1억 이상 받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암 걸려서 아픈데 그 보험금도 나눠 가져야 되냐? 이런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결론은 판례는 이 보험금은 특유재산, 너가 아파서 가진 거지 어느 부부 일방이 그 아파서 가진 보험금에 재산 유지에 협력해가지고 그걸 탄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거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눈여겨볼 만한 거는 선산. 원래부터 이건 명의신탁 주장도 사실 가능하긴 한데 여기 사안에서는 선산. 원래부터 그거는 대대로 물려온 재산이지 그 재산에 뭐 설정하고 이런 것도 종친회 때문에 뭐 가능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빚을 지거나 근저당 설정을 이 선산에다 져가지고 거기에 재산 변동이 있다거나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고 그건 그냥 재산세 내면서 그냥 유지되고 있는 그 재산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유지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사안에서는 뭐 재산세 내고 이런 것도 다 유지 형성에 기여한 거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건 그냥 숨 쉬듯이 있는 거지. 너가 그거에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제외. 요즘은 그래서 제가 실제로 최근에는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안 되는 거 아니야. 기여도를 인정한다고 해도 빡빡하게 여기에 따라서 5% 내지는 10% 정도에만 해당할 뿐이지 옛날처럼 그렇게 30%, 50% 이렇게 인정되는 게 아니다. 이런 재판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이제 조금씩 뉴스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급심 판례로도 형성되는 것이 생기면서 주변의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 회사 내가 힘들게 일군 거 다 나눠줘야 될 것 같아서 이혼 못하고 그냥 참고 살았는데 이참에 이혼하자 이러시는 분이 늘어난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댁 또는 친정 이런 데서 돈을 받아서 취득한 부동산 이런 거는 어떻게 볼까요? 그것도 돈 받아서 그걸로 산 거니까 돈 받아서 산 거에 네가 우리 집에서 돈 받아서 산 거야. 근데 너가 거기에다가 뭘 기여했어? 이렇게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돈을 받아서 구입했다는 것도 그 돈 구입했다는 내역도 애초에 그 부동산이 뭐 누구한테 돈을 받아서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식, 부동산 그 형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 유지에 아무런 변동이 뭐 뭘 기여했다거나 뭐 채무를 갚았다거나 이런 게 변동이 전혀 없는 이런 경우하고는 다르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위에 있어서 우리 엄마가 3천만 원 줘가지고 그걸로 산 거야. 이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실제 판례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3천만 원이 그 부동산 취득 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제외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어떤 하급심 판례에 대해서 대부분이 원조된 금액으로 산 건 맞지만 뭐 그거에 따르는 조금의 비용이라도 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납부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기여한 거지. 공동재산으로 납부된 모아놓은 예금에서 조금 충당된 게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기여한 게 전혀 없어. 그렇게 볼 수는 없어서 이건 특유재산은 아니고 다만 뭐 많은 금액이 우리 아빠한테서 온 돈이야. 이거를 기여도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이렇게 한 하급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다르겠죠. 이 부동산 전체 산 100% 금액, 이거의 세금이든 뭐 복비든 뭐든 전부 우리 집에서 부담한 거야. 이럴 때는 특유재산이다 이렇게 하기가 훨씬 용이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여기에 따른 부대되는 약간의 비용이라도 둘이 모아놓은 예금에서 충당된 부분이 있잖아. 그럼 그걸 특유재산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거는 뭐 너가 기여도에 있어서 너희 집에서 많이 한 거니까 너가 대부분 가져야겠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판례가 보면은 뭐 하급심이 왜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거는 저렇게 해석하고 아무 기준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정치한 기준에 의해서 작용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 세밀한 세세의 기준은 얼마나 내 케이스를 샅샅이 살피냐 이런 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 판례에 의하면 내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러면 투기재산은 다 분할 안 돼? 이렇게 하는데 투기재산에 그러면 누지 기여한 거는 내가 거기다가 그냥 전업적으로 살았거나 그냥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분할 못 받는 거야? 내가 기여한 게 없으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뭐 혼인기간 기냐 짧으냐 이런 것도 따지고 거기에 설정된 채무, 대표적인 건 이런 거예요. 그 투기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었는데 그 근저당 채무가 조금씩이라도 변제되고 있었다. 아니면 다른 채무는 이 부부 공동재산이 이제 상태가 나빠가지고 계속 채무가 생겨나고 증감 변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속받은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고 거기는 전혀 채무를 뭐 설정해가지고 대출을 받았거나 한 거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런 거를 다 기여로 봐서 투기재산의 유지 형성에 또 도움을 줬다고 해서 분할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판례가 굉장히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사건마다 잘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그걸 해석해줄 변호사가 필요하다.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리하자면 분명히 요즘에 법원의 제 느낌에는 투기재산의 그 분할에 있어서 법원이 조금 경직된 태도를 요즘에는 보이고 있구나. 투기재산이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그냥 그 투기재산도 다 분할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원칙대로 투기재산이니까 분할 안 돼라는 사안들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회사 재산이라서 우리 아빠가 물려준 거라서 이혼하면은 다 떼어줘야 될까봐 이혼 못 하시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였습니다.